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로서 관련 교육 자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체험, 진로계 아이들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서 교육감님께서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 곳에 모아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수업할 수 있는 광주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설립을 33번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오늘 이 착수 보고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 놀이터관이 될 수 있도록 광주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 광주의 어르신들께서 좋은 의견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우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우리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정말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장소로, 공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 영역 착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연구진 저만 연구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김혜진 선생님이시고요. 네, 서지연 선생님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미성태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강의가 1991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30년 됐는데 기억력이 완전히 지금 쇠퇴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제 버릇이 또 있습니다. 버릇은 제가 강의 평가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이유가 시간 안에 끝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시간을 딱 정해놓고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분이니까 26분, 25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페이퍼 보시고 질문이나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20분 동안 핵심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시서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개혁의 성격을 두 가지로 잡아놨습니다. 한 개는 민주 시민 공동체를 형성을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목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것은 과학 지시서에 과연 이 역사 놀이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설립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예고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공간 콘텐츠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 도출 등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해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다른 지역에서 사례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해놓고 나서 한 달, 두 달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1년이 되고 나면 그 숫자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감 콘텐츠를 이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어넣고자 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공간적인 범위,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지시서에서는 현재 기념관, 그러니까 광주 학생독립기념관 그 옆에 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제 우리 연구진들의 건축사분들이 다 각 회사의 대표들이세요. 어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면을 어렵게 구해서 일일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입지가 좋아요. 현재 기념관인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게 설립을 하게 되면 풍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있어서 과연 이 부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인지가 저희들이 첫 번째 커다란 과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곳에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인 범위로서는 늘상 이런 운동들을 하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저희들이 건축사분들하고 도면을 보고 일일이 답사한 흔적입니다.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없으니까요. 현재 우리 대상지가 이 기념관이고 기념회관이고 탑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예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을 거의 실측하다시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례를 보니까 14,000제곱미터 당 이 건축 안에 있는 면적이 5,000m 당 100억 정도의 예산이 다른 곳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또 봤어요. 그래서 이 답이 좀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물리적으로 이게 지금 포인트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곳이 아니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이쪽을 봤어요. 이쪽 뒤로 갔더니 이 공간이 등고선이 낮은 걸 봐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역사 교육관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뒤로 연결해서 뚫려 있는 동굴하고 만난다. 거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제가 하니까 좀 재미있으시죠? 네, 됐어요. 써가지고. 저 공간이 현재 저희들한테 과제로 옮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를 석재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설립을 한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봤는데 아닙니다. 다시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사례 중에 한 곳을 제가 저희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한 80m, 50m 되는데 쭉 들어가서 뒤 뚫린 부분이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동굴 3개가 딱 한 곳에 있죠. 그럼 거기다가 역사하고 놀이터를 만들면 이게 관광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자, 들어보세요. 동굴 내부가 저렇게 됐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네, 저거는 접니다. 제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의 과업은 초반에는 이제 입지선정의 타당성, 이 제목 자체가 설립 타당성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포인트가 됩니다.
사회 특징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라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그래서 2원과 2개로 쪼개져 있다. 연구진은 세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건축팀, 세 팀, 3분 계시고요. 인문정책팀 2분 계시고요. 전시 컨텐츠팀 2분 계시는데 5분이 모두 다 그 계열의 대표이시거나 간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진의 특징은 학교 구성원보다 실무 특징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보고서를 쓰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자문위원단들은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자문단은 그래도 발주처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넘어가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수행의 단계별 수행표로 보면 타당성 조사, 건축에서의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현재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이 PPT가 5월달에 만드셔서 현재 5월, 6월입니다. 7월까지 그 임무를 빨리 완성해서 적어도 장소가 어디이면 좋겠다, 규모는 어느 정도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8월달에 1차 중간보고가 있고요. 10월달에 2차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때 시민 여론조사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10월달 기본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부분이 전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남세부 된 부분이 하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은 주로 제가 집어넣은 것보다 용역한 사람의 등록에 맞게 과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하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사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요구한 것을 충실히 이해한 후에 플러스 하고 싶은 내용들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용역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딱 10번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유는 이번 용역이 전국에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17개 시도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을 일주일 동안 답사도 갔다 온 게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기록관, 정보관, 역사관,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교육관이 없더라. 그 점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관은 좀 없다. 그래서 교육진흥 조례를 보면 제2조의 역사, 문화, 교육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의 독창성, 고유성, 그리고 우수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은 그 학생들 본인 스스로에게 대해서 많은 부를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포인트는 지역 사랑 인재를 지역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광주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어떤 철학적인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학생들에게 우리 광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 주어서 우리 역사 문화를 그들이 그 자원을 갖다가 그 학생 그래서 저희들은 일종의 조례라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하나의 헌법과 같은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포인트를 가지고 가져가시었다. 무려 3번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해주신 이건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의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학수 보고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채워서 연구를 해주실 사항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지금 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그냥 사회 경험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전에 살펴보고 봤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주의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이 지금 승무팀이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과거 운영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취지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갖춰놓고 또 5.18 그런데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그렇게 안내할 만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하는데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공주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 성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얘기를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한켠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죠. 지금 도청, 전남도청도 6개 동이 아직도 뭐 원년 보존이냐 뭐 그대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6개 동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저 교도소에 우리 민주 인사도 이렇게 투옥돼가지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간에 뭐 멋지게 새롭게 탄생시켜보자고 했지만은 해통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주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설립한다니까 굉장히 한편으로 설레고 교육감님의 33번째 공약이라고 해서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언뜻 지금 우리 광주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아까 이렇게 언급했는데 과거 의병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3.1운동 또 등등 물론 이제 4.19와 5.18은 별도 이제 뭐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뺀 것 같은데 다양한 지금 민주주의의 그 사건들 역사들을 여기다가 지금 다 담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실제 부지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부지를 어느 정도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그만의 역사가 아주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뭔가 자유로 확보해서 이런 역사로 넣어야 될 것이고 교육과에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그만한 충분한 면적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과업 지시서가 쭉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경계선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최적이냐라는 걸 정하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과업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사례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것도 당장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 2조에 보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 4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28, 38 그리고 거기다가 3.15 그리고 4.19 그리고 거기에다가 6월 항쟁하고 5.18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 주품항쟁까지 시행령 제2조에 보면 2조 제2항에 보면 거기에다가 1964년도에 63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과 삼선 개혁 반대운동 그리고 거기다가 유신헌법 반대운동.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해드렸냐? 광주는 알려지지 않는 그 실제 우리 선대들이 그 모든 민주화 운동에 다 기록했어요. 그것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안 했냐? 그걸 학술 용역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증 자료는 저희 학교에 그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동학혁명은 농민혁명은 이것은 민주화 운동으로 고빙사회가 하면서 나눠집니다. 분명한 건 이거는 바로 민족해방 운동입니다. 제1차는 이 민족 그리고 제2차는 민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진왜란 음역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3 그럼 이거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면 그것을 또 컨텐츠화해서 한다면 이 벽에다가 붙이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벽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디지털화하면 이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장소가 서울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너무 클 필요는 없는데 최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18 교육관은 이렇습니다. 1년 예산이 4억입니다. 정확하게 49,79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비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 교육관이 어떠한 경영 마인드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저희 공학법은 필요합니다. 결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술 보고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보니까 타 지역과 차이로서 교육관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점으로 두셨더라고요. 역사관, 박물관이 있고 교육관은 없었다. 타 지역에 없는 걸 새롭게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관을 어떤 성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교육관이 없는 이유는 박물관이라든지 정보관이라든지 기록관에서 교육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결국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모함으로 책상에 앉아서 학생들에게 뭔가 설명을 한다거나 시민에게 설명을 한다면 별도의 교육관이 사실 어떻게 이게 작동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별도의 교육관이 해서요. 그런데
역사관이나 뭐 기록관이나 정보관, 박물관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교육 방식이라는 거냐, 이것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야지 이 교육관의 그 독특함과 그다음에 그 차별화된 지점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자료를 보존해서 전시한다. 그것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장소를 확정 지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장소들을 현재까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좀 타 지역, 관내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그 장소보다 또 중요한 건 동시에 규모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몇몇 장소들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규모가 몇 층 규모고 지하라든지 지상, 그리고 이 교육 활동을 어떤 식으로 규모를 추정해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사업 발주 가업 지시서상에 이 교육역사관, 역사교육관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을 세우도록 이 보고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아까 5천 제곱미터나 100억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발주 당시 이 건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역사 놀이터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옆 부지를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저희가 4층 규모로 지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이제 규모는 제가 보니까 한 1,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 그 민주시민교육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관 위주로 학생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교육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제 동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 100% 교육보다는 이제 한 2층 정도는 이제 나온 것이 우리 강주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첨단 어떤 기술에 접목된 그런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2층을 아이들이 이렇게 돌면서 자연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다양히 3층으로 와서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서로 우리가 소통하고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더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3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놀이터를,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건 이제 확정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자리가 착수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방법이랄지 방향들이 무한하게 이제 열려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딱히 어떤 지점을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불분명한 게, 사실 이제 착수보고라는 것은 이 과업을 발주한 요구한, 지금 보면 이제 교육청이겠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이 과업이 갖고 있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연구 영역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여전히 이제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주요 지점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시죠?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과업을 왜 하려고 하고 이 과업에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상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역사 교육장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뭐 시민교육 차원의 전체적인 체계적인 교육 공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작수 보고 뭐 직접 뭐 이런 걸로 접근했을 적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포인트는 이제 민주주의에 맞춰 있다면은 좀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광주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거고, 지금의 민주주의 상황은 어떤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 거기에 있는 미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교육청의 상과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업을 전개한다면 결국은 이래저래한 역사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체험하는 보는 전시관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 해소되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차원에서 광주교육청이 제안하는 미래 청소년들 민주주의에 대한 상들이 뭔가를 한번 엄밀하게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 이게 사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공론장이겠죠. 그게 이제 처음에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가 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랄지 타당성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발표자께서 이제 뭔가 풍부하게 하신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 효과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뭐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봐야 되고, 단지 이제 적당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사전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 자체를 분명히 미래 청소년을 상대로 한다면은 청소년 중심의 사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주체는 미래 청소년인 거예요. 공청회랄지 여론조사도 그 청소년을 중심에 배치하고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 문제는 되게 이 복잡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민주주의는 창조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결국 광주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창구가 돼야 되는데, 이 분위기로 갔을 적에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과업을 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상을 연구진하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설계가 된다면 이 연구 단계는 다시 한번 재설정이 돼야 돼요. 사회적 합의부터 타당성 분석,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입지는 어디로 하고, 그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기본 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후에는 이제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활용할 것인가는 이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제 수행해야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정말 합의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좀 덧붙여서 전체 의견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 민주주의 역사 놀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역사, 책으로 배우는 역사도 있지만 지역사에 어떤 데서 나와서 또 집중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학습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요구하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교육 과정입니다.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이 필요성에서 분명하게 파악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역사가 우리가 고증을 한다는 것은 잘못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때문에 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문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뭐 의병운동부터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광주 학생운동부터 근대 민주주의 역사 촛불까지 넓어지고 실제로 자칫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놓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역사의 광주 정신이라는 것이 뭔지가 분명히 묻어져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 우리 학생의 자긍심 고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그 외국에서 그 광주로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올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공간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 놀이터가 생기면 저는 타 지역에서 민주주의 하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타당성에서 광주에 오면 저게 교육관이잖아요. 타당성 조사할 때 저기 학생운동 기념 도서관 있는 그쪽이 광주시 청년 수료원이 있어요. 숙소 연수동이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할 때 중요한 그 지역 여건, 지적 요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연구자께서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좀 하시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실무 추진단 선생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실까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더우실 것 같아서 에어컨을 온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온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우리 놀이터를 좀 더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학생들의 정말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놀이터를 설립하는 그런 열정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들이 너무 좋았고요. 첫 단추가 너무 잘 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책임연구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1차 보고 때 8월달 1차 보고에 좀 더 오늘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좀 더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놀이터의 그런 어떤 위상이나 어떤 본질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그때 다시 검토해서 다시 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착수 보고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념 촬영 파트 앞으로 나오십시오. 늦게 왔습니다.
말씀만 넘겨오지 마시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저쪽 선생님 두 분, 교수님 이쪽 두 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예, 예. 안비경 장학생 오시. 아, 네, 네. 이쪽으로 안 맞는 이쪽으로. 자, 먼저 연수수고정입니다. 파이팅 합니까? 네, 한번 하시죠. 네, 강조. 네.